내가 도와줄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에는 고아원 출신의 소녀 앤 셜리가 나이든 남매가 사는 초록지붕 집으로 오면서 시작된다. 매슈와 마릴라는 농사일을 도와줄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지만 도중에 일이 꼬이는 바람에 앤이 오게 된다.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간 매슈는 여자아이를 보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곳에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일단 집으로 데려온다. 그날 밤 매슈는 앤을 고아원으로 다시 보내자는 마릴라의 말에 앤이 초록지붕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물쭈물 하긴 했지만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던 매슈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리라. 하지만 마릴라는 단호했다. 저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마릴라의 말은 현실적으로 옳았다. 애당초 매슈의 농사일을 도와줄 남자아이가 필요했던 거니까. 그런데 매슈는 한결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저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남을 돕는 일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는 행위이다. 그 다음이 상대방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니까. 게다가 왠지 모를 뿌듯함과 존재감도 느낄 수 있다. 애니 마릴라와 매슈의 도움으로 더없이 행복하게 산 것은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두 남매도 타인을 돌보고 사랑하며 가슴 벅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나 선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매슈의 말이 얼마나 성숙한 어른의 마음인지 알게 된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상대에게 보탬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 부담이나 상처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많은 것을 증명해 준다. 무엇보다 그 모습을 당신 자신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치지 않고 받아준 상대에 대한 감사이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훗날 나도 모르게 품게 되는 보상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남을 도우며 행복할 수 있다. 네.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닌데 제 마음을 요리로 표현한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기밥통으로 핫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핫케이크 가루를 이용해서 계란도 몇 개 넣고 우유도 넣고 해서 한 2시간 동안 잼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거를 제가 어떤 모임에 한번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가지고 가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나 혼자 먹었던 이 빵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뻤었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이거 먹고 맛이 왜 이래 하면서 역시 실망할까봐 좀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거 있죠. 그리고 그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그 진짜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런데 먹으면서 우유랑 같이 또 눈까지 감으면서 음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다 맛있다 해주시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서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저는 깨닫게 됐는데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가 아니라 내 도움과 내 마음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고 고맙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말이 없으면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말로 실수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아주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히 말과 말의 만남이라면 그런 상처가 생길까? 말이 그저 기호일 뿐이라면 말로 마음을 다치는 일은 애초부터 없을 것이다. 대화는 단순히 말과 말이 오가는 행위가 아니다. 말로 표현될 뿐 속은 전혀 다르다. 말과 말은 입장과 다른 입장이, 지식과 다른 지식이, 지혜와 다른 지혜가 만나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차고 넘친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유통되는 수많은 말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다. 손만 뻗으면 누군가가 쌓아온 지식의 말, 통찰의 말, 위로의 말, 지혜의 말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나의 말을 잃은 채 살다 보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게 된다. 나의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것을 추종한다. 이렇듯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말을 잃는 데서 시작된다.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서 얻은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진실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존중할 줄 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과 사과가 빠르다. 덕분에 남들과 갈등도 덜하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을까? 난 네가 좋아. 거절이 두렵지 않은 이유.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우선 전체 학생들의 자존감 정도를 파악한 뒤에 두 집단으로 나눠 영상 속 이성들과 만나도록 했다. 단, A 집단에게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실제로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B 집단에게는 영상을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영상 속 이성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이었다. 자존감이 높든 낮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다르지 않다. 고백하고 싶은 마음도 같다. 거절이 두렵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존감이 낮을수록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 이 실험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어서 거절당할 리 없는 안전이 확보된 사람에게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어쩐지 짠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고백은 뭐가 다를까? 많은 이들의 인생 드라마가 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 남자 주인공이 썸이 시작되기도 전에 뒷걸음질 치는 여자 주인공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백한다. 내 연락 받아요. 문자에 답장해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읍시다. 28은 이래요. 열정은 무한하고 지금 내 열정의 주인공은 나예요.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를 통틀어 최고의 고백 장면이라 부르고 싶다. 내 열정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열정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말해서다. 이 말들이 흔한 고백들과 다른 점이다. 그는 상대방에게 정 안 되면 어장이라도 들어가서 버텨보겠으니 떡밥만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어째서 스스로 어장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남자의 표정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좋아하는 감정과 그것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약자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내 열정의 주인공은 나예요 라고 말한 남자 주인공이 멋있어 보인 것이다. 나는 고백을 받기보다 하는 편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7대 3의 비율로 고백을 더 많이 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고백한 것은 아니었다. 심사숙고해서 길게는 1년을 기다렸다가 고백한 적도 있다. 그토록 오래 공들인 고백의 결과는 거절이었다. 몇 번의 거절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내게 그를 좋아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거절이 힘들고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뒤로도 나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고백하자. 난 네가 좋아. 지금 당신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게 고백하자. 난 네가 좋아. 거절은 아프지만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 고백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네, 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울리는 말이 없네요.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열정을 숨기지 말고 유감없이 발휘해서 평소 좋아했던 사람에게 고백해 보길 바랄게요. 대화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한 남자와 소개팅에서 만나 몇 번 데이트를 했을 무렵에 내 생일이 돌아왔다. 그는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아, 네. 저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편지 써주세요. A4로 2장요. 네. 누가 편집자 아니랄까봐 분량까지 정해주다니. 그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일날 밥집에서 만난 그는 점퍼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꺼내 건넸다. 제가 편지를 잘 못 써서.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A4 2장을 꽉 채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얼마 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생일날 그 편지 사건은 내내 놀림감이 되었다. 아, 편지 써달라고 진짜 편지만 달랑 주는 남자가 어딨어? 진짜 센스 없어. 나는 왜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썸남의 글이 보고 싶었을까? 그는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는 데다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연하였다.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부탁한 것은 약간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간간히 하는 말이 좀 남달랐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무뚝뚝하고 따분하게만 들리는 말의 끝에 푸석푸석한 알맹이 같은 것이 맺힌다고 해야 할까? 내가 무슨 내공이 있어 그렇게 보였겠느냐만 그 정체 모를 것이 자꾸 궁금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어보고 싶었다. 내 답답함을 글로 좀 풀어볼 생각이었다. 결국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몇 번 만나지 않은 남자에게 부탁할 정도로 편지와 친하다. 편지를 주고받았던 좋은 기억도 많다. 초등학교 1학년 방학 때 담임 선생님께 처음으로 받은 편지,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주고받은 무수한 편지들, 고등학교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편지함, 점심시간마다 편지를 배달해 주었던 친구들, 한 친구와 약 10년간 편지로 쌓은 특별한 우정, 펜팔로 사귄 외국 친구, 지금은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주는 연애 편지들, 작가에게 받은 답장,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에게서 받은 엽서,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의 쪽지들, 선배나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글, 이 글을 쓰며 처음으로 헤아려 보니 나를 키운 8알이 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의 모든 장면에 그것이 함께했다. 하지만 내가 편지를 좋아하는 것은 이런 추억들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말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세상에 말로 전달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생각하는 편지는
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글로 나누는 행위이기도 하다. 네, 저도 편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주변 분 생일이나 이제 기념일 때 선물, 물론 빠뜨린 적도 있었지만, 선물 드릴 때 꼭 편지나 아니면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색깔 볼펜으로 이렇게 쓰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선물도 물론 좋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게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인데요. 언젠가 제 책상에 누가 이제 포스트잇에 누가 메모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영양 닭죽을 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그 짧은 문구가 참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 고맙고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받은 포스트잇은 저는 버리지 못해요. 네, 버리지 못하고 지금 책상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정말 속상하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편지나 짧은 글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가까운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들은 결국 자기 내면의 목소리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말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잘 듣는 것이 경청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다. 내 마음을 읽을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다. 내 말이 귀하듯 남의 말도 귀하다. 나의 인생이 예뻐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어여삐 보일 것이다. 오늘따라 나도 예쁜 말이 듣고 싶다. 나는 나로 살아야지.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말만 존재하지 않는다.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말 이면에도 막말이 숨어 있고, 시장할 줄 몰라 두서 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도 있다. 좋은 말도 막말도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말들은 일단 제쳐두고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는 내 말과 행동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나 스스로를 문제 많고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다 보면 남의 말에 더 예민해지고 상처를 잘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의 훌륭한 조언을 듣거나 책을 읽어도 그때뿐이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 말들을 데리고 살아갈 용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기준을 없애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며 고유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네, 오늘은 김유진님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저자는 나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말을 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뱉었던 나의 말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나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레오의 책 읽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